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크맨한 쌤입니다. 오늘은 긴급 이슈 진단 코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어학특기자 면접에서도 또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한 일본의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매 운동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운동이 확대돼서 매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하고 정작 본인의 사례가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니면 나의 오빠, 누나, 동생이 일본계 기업에 어렵게 취업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요. 그렇게 단순히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구매했던 일본 제품은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대체제로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깐깐하게 골라서 산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일본 제품이 많았다면 일본 제품의 질이 좋거나 다른 나라에서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오전에 유니클로를 가서 티셔츠를 하나 사고, 그리고 점심에는 돈까스를 먹고 저녁에 야경을 보면서 캐논 DSLR 카메라로 석양의 노을을 찍어본다고 하고요. 제 기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평범한 소비 행동인데, 반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던 옷을 싹 다 버리고 일식당 근처에도 안 가고 카메라는 팔아버리거나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다 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불매운동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클로에서 파는 티셔츠만큼 가성비가 있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죠. 또 점심에 먹은 돈까스의 원재료는 일본산이 아니고요. 국산입니다. 또한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국인이죠. 너무나 돈까스가 먹고 싶으면 가서 당당하게 드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저녁에 찍었던 카메라는 일본 기업 말고 우리나라 제품이 아예 없습니다. 전에 야심차게 또 카메라를 만들었던 그 삼성조차도 결국 카메라에 도전했다가 완패당하고 사업을 접었죠. 아마도 일본 카메라를 안 쓰겠다고 하시면은 사진을 지금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분들, 또 방송에서도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카메라를 욕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품질이 좋은 카메라를 만들면 되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뚝딱 하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삼성의 예로 잘 알게 된 것이죠. 한 가지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소재도 일본 소재인 것인데, 정말로 일본 제품이 다 싫다면 휴대폰도 쓰지 말아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둘째, 수출 규제를 하니까 국산화를 하면 된다거나 또 대체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제품의 소재의 질이, 퀄리티가 완제품을 만들 때, 양산을 할 때 적합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썼던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그것이 양산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고퀄리티의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실제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피말리는 상황인 거죠. 언론에서 부추기듯이 만들 수도 있고 또 러시아가 주겠다고 해서 넙죽 받아서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삼성이나 SK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또 그리고 똑똑한 브랜드들이 회사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주판화를 다 튕겨봤는데 아니니까 일본 제품을 쓰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참에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국산화를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일본이 뒤통수를 탁 칠 때
보란 듯이 대처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점을 노린 것이니 얼마나 일본이 주도 면밀하고요. 또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아시겠죠? 사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초과학 분야를 무시하지 말고 엄청난 지원을 해서 세계 최상의 품질을 가진 소재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근시안적인 시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또 지원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어서 이러한 사태가 나도 당당하게 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한 가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하는 것입니다. 어제 점심때 뉴스를 우연히 봤는데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이 일본의 보복 조치가 정당하다라고 한 수치가 70%를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뉴스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일본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매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극우 성향의 언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장면을 자극적인 언어로 또 방송을 하면 불매운동 안 하는 사람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매스미디어의 방송이나 신문을 볼 때도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도 또 책을 많이 읽으시고 사회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즉 다른 사람이 선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제품 불매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남이 막 하라고 해서 본인의 판단 기준 없이 무작정 따라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나라가 할 일은 외교력인데 제가 볼 땐 아주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아주 훌륭한 외교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련되지 못하죠. 세련되지 못하다고 하면 또 너무 감성적으로 들릴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과거 정권에서도 일본이 아주 이쁘기만 해서 구슬리고 잘해보자고 타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베 내각 총리 대신 일본 총리가 본인의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개헌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국 때리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 번의 시그널을 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해서 채찍과 당근을 줘야만 하는데, 제가 볼 땐 채찍만 쥐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이참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고 터뜨린 면이 있다는 거죠. 즉 이번에는 밑바닥에 정치적인 저희가 숨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 라인을 가동하고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결국 당사자인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국민들도 또 고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즉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이 만든 텔레비전이 일본의 아키하바라 같은 전자상가에서는요 가장 싼 제품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국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인 것이죠. 과거에는 없던 혐한 시가 계속 늘어나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한국에게 규제 조치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네임밸류가 커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내놓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대책은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본분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각자라는 것은 정부, 기업을 포함해서 학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과거부터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나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 혼자서 살 수 없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곳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곳이 제일 바람직한 곳이지, 한쪽을 죽여야 한다고 그런 전제하에서 두 나라가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나간다면 분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등 데미지는 두 나라 다 크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또 대부분이 일본하고 무슨 일을 하든 이기고 싶어 하죠. 저희 때는 일본 노래를 듣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또 중장년층,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에 DNA에는 또 한이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일본의 중장년층이 어릴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만약에 본인이 선택해서 배우지 않는 또 자세한 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었다고 해서 개인의 교류도, 학술 교류도, 또 학교가 하는 자매 결혼 행사 같은 것도 모두 취소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은 개인이 할 일이,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아주 밉고 괘씸하지만 정말 일본을 이기고 싶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숙지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였으면 벌써 옛날에 해결이 되었겠죠. 너무 조바심은 내지 마시고 이번 세대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일본어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 괜히 주눅 들고 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시진 않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일본어를 잘하는 꽃도 아름답다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후쿠메 난쌤이 진심으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긴급 이슈 진단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